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스포츠의 생생한 현장을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채널, 대한체육 소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KBO 리그에서 가장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두산 베어스는 다시 한번 왕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팀은 단순한 과도기 속의 평범한 중위권 팀에 불과한 것일까요? 최근 몇 년간 두산 베어스는 분명히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강력한 타선과 끈질긴 경기력으로 KBO를 지배했던 팀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베테랑과 신예가 공존하는 팀, 안정감과 불안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팀, 그리고 무엇보다 가능성과 한계가 공존하는 팀이 바로 현재의 두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성적이 아닙니다. 이 팀은 지금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번 시즌이 성공한다면 두산은 다시 한번 강팀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그때는 진짜 리빌딩, 완전한 세대 교체가 불가피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 체육 소식에서는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닌 두산 베어스의 프리시즌 준비, 라커룸 내부 분위기, 시즌 초반 경기력, 전술적 방향성, 그리고 최종 성적 전망까지 모든 것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팀의 내부 변화와 왜 두산이 이길 수도 무너질 수도 있는 팀인지 그 핵심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아마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두산 베어스는 올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팀인가? 아니면 또 한 번 아쉬움을 남길 팀인가? 자,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흥미롭고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 대한 체육 소식이 더 깊이 있는 스포츠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 시즌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팀, 두산 베어스의 모든 것을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산 베어스의 2026 시즌을 좌우할 첫 번째 핵심 요소, 바로 프리시즌 준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산은 시즌이 아니라 이미 프리시즌에서 방향성이 결정된 팀이다. 그만큼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은 단순한 몸 만들기가 아닌 팀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두산은 이번 프리시즌을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해외, 그것도 호주 시드니에서 스프링 캠프를 진행한 것입니다. 왜 하필 시드니였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환경입니다. 따뜻하고 안정적인 기후 속에서 선수들은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공간에서 훈련함으로써 선수단 전체에 긴장감과 집중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노린 것이죠. 이 캠프에서 두산이 가장 집중한 부분은 단연 투수진 재정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크리스 플렉센이 있습니다. 플렉센은 이번 시즌 두산의 1선발, 즉 에이스로 낙점된 선수입니다. 프리시즌 동안 보여준 그의 투구 내용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낮은 이, RA, 안정적인 제구,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멘탈까지. 두산이 왜 그를 중심으로 로테이션을 구성하려 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안명의 에이스가 아니라 투수 중심 팀으로의 전환입니다. 과거 두산은 강한 타선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팀이었지만 올해는 분명히 다릅니다. 점수를 많이 내기보다는 점수를 적게 허용하는 팀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수만으로 시즌을 버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산은 타선 보강도 시도합니다. 그 핵심 카드가 바로 외야수 대즈 카메론입니다. 카메론은 장타력을 갖춘 선수로 두산이 그동안 부족했던 한 방을 채워줄 수 있는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 흐름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타격 능력은 현재 두산 타선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두산은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바로 젊은 선수들의 과감한 기용입니다. 기존 베테랑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유망주들에게 실전 경험을 부여하며 팀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략은 분명 양날의 검입니다. 젊은 선수들이 빠르게 성장한다면 팀은 폭발적인 상승세를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험 부족이 드러난다면 시즌 초반 흔들릴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결국 이번 프리시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두산은 지금 안정과 변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있는 팀입니다.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하는 리빌딩도 아니고 그렇다고 과거의 방식에만 의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의 전력을 유지하면서도 미래를 동시에 준비하는 아주 미묘하고도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선택은 과연 옳은 방향일까요? 이 프리시즌의 결정들이 시즌 초반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두산 베어스의 라커룸 내부, 즉 팀의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많은 팬들이 놓치기 쉬운, 하지만 시즌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라커룸, 그리고 팀, 내부 분위기입니다.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를 가르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선수들 사이의 신뢰, 분위기, 그리고 보이지 않는 화학작용, 즉, 팀, 케미스트리입니다. 2026 시즌의 두산 베어스는 이 케미스트리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두 개의 시간이 공존하는 팀입니다. 한쪽에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베테랑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패기와 에너지를 가진 젊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두산의 시즌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포수이자 팀의 정신적 지주, 양의지입니다. 양의지는 단순히 수비를 리드하는 포수가 아닙니다. 그는 투수진 전체를 컨트롤하는 현장의 감독이자 라커룸에서 선수들을 하나로 묶는 리더입니다. 특히 젊은 투수들에게 그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경기 중 위기 상황에서 어떤 공을 던질지, 어떤 리듬으로 타자를 상대할지, 이 모든 결정에는 양의지의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 한 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두산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세대 간의 균형입니다. 베테랑 선수들은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지금 당장의 승리, 안정적인 경기 운영, 실수를 줄이는 플레이. 반면 젊은 선수들은 도전합니다. 더 빠르고, 더 과감하게,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하려 합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이 잘 맞물리면 팀은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경험은 팀을 안정시키고 젊음은 팀을 폭발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균형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베테랑은 답답함을 느끼고 젊은 선수들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팀 분위기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균열은 기록에 드러나지 않지만 경기 결과에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두산이 현재 외국인 선수 의존도가 높은 구조라는 것입니다. 투수진의 핵심을 맡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 그리고 타선에서 기대를 받고 있는 외야수까지. 이들이 팀에 빠르게 적응하고 라커룸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들이 단순한 용병이 아니라 진짜 팀의 일원으로 자리 잡는다면 두산의 전력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응에 실패한다면 그 공백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두산은 단순히 실력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팀이 아닙니다. 이 팀은 얼마나 잘 던지느냐, 얼마나 잘 치느냐보다도 얼마나 하나로 뭉쳐 있느냐가 더 중요한 팀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요소, 라커룸의 분위기와 팀 케미스트리가 시즌 초반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그 단서를 조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두산 베어스의 실제 경기력, 즉 시즌 초반 퍼포먼스를 통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프리시즌 준비와 라커룸, 내부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실제 경기력은 어떤가? 2026 시즌 초반 두산 베어스의 모습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좋다고 말하기에도 나쁘다고 단정하기에도 애매한, 하지만 분명한 특징을 가진 팀입니다. 먼저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즌 초반 두산은 기대만큼의 승률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승 흐름을 만들지 못하고 승리와 패배를 반복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경기 내용의 기복입니다. 어떤 날은 안정적인 투수 운영과 탄탄한 수비로 상대를 완벽하게 봉쇄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날에는 한 번의 대량 실점으로 경기가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바로 타선의 생산력 부족입니다. 현재 두산의 평균 득점은 리그 상위권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낮은 편입니다. 득점 기회는 만들어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점수를 뽑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자가 2루 혹은 3루에 있는 상황에서도 적시타가 나오지 않아 이닝이 그대로 끝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쌓이면 결국 경기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대 투수가 강한 날에는 두산 타선이 전체적으로 침묵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 말은 곧 팀 내에 확실하게 흐름을 바꿔줄 게임 체인저가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타선이 흔들리는 반면 투수진과 수비는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발 투수들은 대체로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불펜 역시 완벽하진 않지만 경기를 완전히 무너뜨릴 정도의 불안은 아닙니다. 특히 낮은 실점 유지 능력은 현재 두산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이 팀은 상대를 압도하지는 못하지만 쉽게 무너지지도 않는 팀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두산의 한계로도 이어집니다. 점수를 많이 내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 대부분이 박빙으로 흘러가고 결국 한두 번의 실수 혹은 결정적인 한 방에 승패가 갈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즌 초반 몇몇 경기에서는 후반 이닝에서의 집중력 부족 혹은 작은 수비 실수가 그대로 패배로 이어지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기 패턴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팀이 계속해서 접전을 치르게 되면 불펜 소모가 커지고 선수들의 피로도 역시 빠르게 쌓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의 두산은 이런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팀은 과연 접전을 이겨내는 팀인가? 아니면 접전에서 무너지는 팀인가? 그리고 그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현재의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두산은 리그를 지배하는 강팀이라기보다는 언제든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변동성 높은 팀에 가깝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팀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두산 베어스의 전술적 특징과 경기 운영 방식, 즉 이 팀이 어떻게 야구를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그 해답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이제 5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산 베어스의 준비 과정, 팀 내부 분위기, 그리고 실제 경기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요소를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 바로 전술과 경기 운영 방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6 시즌 두산 베어스의 야구는 과거와 분명히 다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팀은 지금 투수 중심의 조직적인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두산은 강력한 타선, 끈질긴 승부, 그리고 한 번 분위기를 타면 상대를 몰아붙이는 공격적인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두산은 그보다는 훨씬 더 계산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피칭 퍼스트 전략입니다. 선발 투수는 최대한 긴 이닝을 책임지고 불펜은 상황에 맞게 세분화하여 운영합니다. 큰 점수 차의 경기를 만들기보다는 실점을 최소화하며 경기 흐름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많이 내지 않아도 적게 주면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이 접근법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득점이 제한되는 만큼 한 번의 실점이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산은 공격에서도 독특한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바로 스몰볼 중심의 운영입니다. 번트, 히트 앤 런, 주루 플레이. 이 모든 요소를 통해 한 점, 한 점을 쌓아가는 야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홈런이나 장타에 의존하기보다는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고 확률 높은 플레이를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은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경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강팀을 상대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명확한 한계도 존재합니다. 바로 폭발력의 부족입니다. 경기가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숨에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힘, 즉, 한 방이 부족하기 때문에 리드를 빼앗긴 경기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불펜 운영의 유연성입니다. 두산은 특정 투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명의 젊은 투수들을 상황에 따라 기용하며 불펜을 분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시즌 초반에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선수들의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옵션을 시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즌이 길어질수록 확실한 마무리 카드의 존재 여부가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두산의 전술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투수 중심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 스몰볼 기반의 효율적인 공격. 유연하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불펜 구조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보면 두산은 지금 완성된 강팀이라기보다는 구조는 갖췄지만 결정력이 부족한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팀은 과연 이번 시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두산은 리그 최상위권을 장악할 전력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팀과 붙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중위권에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는 팀, 즉 와일드카드 경쟁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변수는 존재합니다. 젊은 선수들의 성장, 외국인 선수들의 퍼포먼스, 그리고 무엇보다 팀 케미스트리. 이 요소들이 맞아떨어진다면 두산은 충분히 예상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재 드러난 약점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시즌 내내 비슷한 흐름을 반복할 가능성도 큽니다. 결국 2026 시즌의 두산 베어스는 하나의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팀은 안정적인 팀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폭발하는 팀으로 변할 것인가? 그 답은 아직 시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 체육 소식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스포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